안녕하세요. 화덕초등학교 교사 민재홍입니다. 오늘은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3, 4학년 교재 78쪽에서 81쪽, 익힘책 42쪽에서 44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 수행평가하는 날 2차시 수행평가 과정 익히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수행평가 전에 준비할 것을 알아봅시다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과정, 준비, 단원, 정리. 총 4개의 단어가 나와 있네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과정의 뜻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무언가 계속 했을 때 그 하는 상황을 바로 과정이라고 합니다. 진행되어 온 상황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과정을 설명해보자.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나요? 네, 라면 모르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라면을 끓이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은 이처럼 합니다. 먼저 라면을 스프와 면을 넣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프를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끓기 시작하면 라면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 1분 30초 정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뚜껑으로 덮어 놓습니다. 선생님은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서요. 조금 살짝 덜 익은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1분 30초 정도만 라면을 끓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한 번씩 젓가락으로 면을 들었다가 놓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쫄깃쫄깃해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끓이는 중간에 한 번씩 듭니다. 사람들마다 끓이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지금의 과정은 선생님이 라면을 끓이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와 같이 차근차근 하는 걸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결과와 과정. 결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죠. 과정은 그동안 해온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한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나 봐요. 침울하게 있으니까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는 그동안 시험 본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잖아. 지금 점수보다는 열심히 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형태인 거죠. 결과보다는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가 중요하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걸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준비입니다. 준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준비의 뜻은 미리 마련하여 갖춤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미리 가져다 놓는 거죠. 그걸 바로 준비라고 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어제 시험 준비 때문에 밤을 샜다. 여러분들 물론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지만 시험이 걱정될 경우에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늦게까지 공부하는 과정을 바로 준비라고 합니다. 준비. 이와 같이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다면 시험 준비를 한 겁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산에 갈 준비를 서둘렀다. 산에 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집에서 필요한 것들, 혹시나 있을지 모른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도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마실 물이나 아니면 배고플 수 있으니까 약간의 간식거리 같은 걸 챙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미리 가져다 놓는 걸 바로 준비라고 합니다. 다음은 단원입니다. 단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단원의 뜻은 서로 관련이 있는 주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묶은 학습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앞에 목차라고 해서 몇 가지 나와 있죠. 그런 걸 일부러 나눈 것이 아니라
비슷한 성격, 비슷한 내용의 경우에는 묶어서 하나의 단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영어 시간에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쪽지 시험을 본다. 관련된 내용을 배운 다음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보는 거죠. 이처럼. 단원이란 비슷한 내용으로 묶어져 있는 학습 단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6단원을 배우고 있죠. 수행평가 하는 날. 이것도 하나의 단원입니다. 수행평가와 관련된 걸 배우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수학교과서를 보면 단원마다 맨 뒤에 연습 문제가 실려있다 라는 예문이 있는데요. 수학교과서 여러분들 보면은 마지막에 다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겸해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연습 문제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단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리인데요. 정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누거나 모으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일종의 분류 같은 거죠. 차근차근 놔두는데 종류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예문 보겠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공책에 정리해보자. 자, 아는 내용을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공책에 적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내용을 적을 때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보기 쉽게 나중에 보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이 배운 내용 써보는 것을 정리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 때 할 일을 정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방학 때면 하고 싶은 것들 엄청나게 많죠. 평소에는 시간이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방학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죠? 이럴 때에는 방학 때 꼭 해야 할 일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처럼 체크표 형태로 이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 다음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적어보면 나중에 덜 빠뜨리게 되고 중요한 것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정리라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선생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학 수행평가가 있어요. 1단원에서 여러가지 물질의 성질을 배웠죠. 미니북을 만들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색연필과 사인펜을 준비하세요. 네, 과학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미니북을 만드는데 색연필과 사인펜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가로 1번. 다음 주에는 어떤 수행평가가 있다고요? 네, 여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찾아보면 과학 수행평가, 미니북 만들기. 그래서 과학 수행평가가 있어요. 미니북 만들기 수행평가가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수행평가를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미니북 만들기도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종이에 적혀진 것에 적는 형태의 평가를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 평가를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행평가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있다면 자신이 어떤 수행평가를 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가로 3번입니다. 타이슨이 유키에게 메시지를 보내 수행평가의 범위를 묻습니다. 수행평가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밑줄을 긋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했는데요. 먼저 여기에 보면 범위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 있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범위의 뜻은 일정하게 한정된 구역 또는 어떤 힘이 미치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정해진 지역을 범위라고 하고요. 어떨 때에는 자신이 무언가 할 때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럴 때에도
어떤 힘이 미치는 한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 범위를 사용합니다. 네, 예문을 보면 시험 범위는 2, 3단원이에요. 네, 시험 범위는 2단원부터 3단원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어디 지역, 어디 구역을 보느냐 했더니 다른 단원 말고 2단원과 3단원을 본다는 뜻입니다. 네, 삼각자는 활용 범위가 넓어서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해. 여러분들 삼각자가 무엇인지 잘 아나요? 네, 이와 같이 그림이 나온 것처럼 삼각형 모양의 자인데요. 이 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서 쓸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예시로 든 것처럼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이나 5, 6학년에 배우는 실과 시간이나 이런 것처럼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활용할 때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을 할 때 그것을 범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위. 네, 그러면 한번 밑줄을 긋고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어디에 지금 수행평가의 범위를 묻는 질문이 있죠? 네, 질문 형태로 된 거는 타이슨이 말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행평가의 범위를 묻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시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밑줄 긋고 소리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라고요. 네, 마무리 지었으니까 다음입니다. 2번, 수행평가를 보는 날입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학생이 지금 뭔가 생각하면서 미니북을 작성하고 있죠. 네, 여기에도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태도, 나타나게.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태도의 뜻은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이 드러난 자세입니다. 네,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이 드러난 자세. 어떤 것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태도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면 미니는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훌륭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니가 평상시 친구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본 거겠죠. 그 잘하는 모습이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하는 모습에서 미니가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오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서 선생님께 혼이 났어요. 네.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이 다 똑같진 않죠. 누군가는 열심히 듣고 있고 누군가는 졸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딴짓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그런 모습들이 다 태도가 됩니다. 이처럼 지금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보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타나다인데요. 나타나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생각이나 느낌 등이 글, 그림, 음악 등에 드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이나 느낌 등이 글, 그림, 음악 등에 드러나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한 거죠. 어디에? 글로 하거나 노래로 하거나 그림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나타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문을 보면 시에 내 마음이 나타났어 라고 한다면 시를 썼는데 그 자신이 쓴 글에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주제가 잘 나타나도록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랬어요. 만약에 주제가 꽃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때 누가 보아도 그림에서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려야겠죠. 그렇게 알 수 있게 그리는 것, 그것을 나타나다. 주제가 잘 나타나도록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괄호 1번. 선생님의 말풍선과
유키의 생각 그림 속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다 한 친구들은 미니북을 예쁘게 꾸며보세요. 수행평가를 할 때는 열심히 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유키가 이렇게 생각했죠. 나무, 고무, 플라스틱 등의 성질이 잘 나타나게 정리해야 해. 괄호 2번입니다. 내용 정리를 다 하면 무엇을 해야 하죠? 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용 정리를 다 한 친구들은 미니북을 예쁘게 꾸며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니북을 예쁘게 꾸며 완성해요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수행평가를 볼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음 그림을 보며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행평가를 볼 때에는 이것도 말 그대로 평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하는 상황이 방해가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조용히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그랬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자신이 다 했다고 해서 떠들면 되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본다면 다음과 같이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익힘책 42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연결하고 따라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괄호로 된 문장이 3개가 나와 있죠. 그 옆에는 단어가 범위, 태도, 과정 총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단어들이 어디에 들어갈지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괄호가 좋아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네, 일단 범위가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범위가 좋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태도가 좋다. 어떠한 모습이었냐. 네, 선생님께서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태도가 좋다고 칭찬을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태도. 옆에는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태도. 네, 2번째입니다. 엄마는 결과보다는 괄호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결과의 반대는 어떤 단어가 더 알맞을까요? 범위, 과정. 네, 마지막에 나온 산출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왔는지 그동안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과정. 엄마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셨어가 자연스럽겠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시험, 괄호는 2단원에서 3단원이에요. 네, 시험 볼 때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거죠. 시험 내용 부분이 시험 범위는 2단원에서 3단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처럼 쓸 수 있습니다. 범위.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제시된 말로는 나타나게와 나타났어요가 있는데요. 네, 1번입니다. 시에 내 마음이 잘 나타나게. 시에 내 마음이 잘 나타났어요. 네, 문장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났어요로 쓰는 게 옳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나무, 고무, 플라스틱의 성질이 잘 괄호 정리해야 돼. 어떻게? 잘 나타나게 정리해야 돼.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낱말 카드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제시된 단어로는 어디부터 범위가 어디까지야 수행평가 총 4개가 나와 있죠. 이 4개를 활용해서 여기 괄호로 쳐져 있는 타이슨이 어떤 말을 했는지 완성해 보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타이슨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 과학 수행평가하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키가 응 맞아 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타이슨이 뭐라고 했겠죠?
유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학교과서 75쪽부터 89쪽까지야. 아마 과학 수행평가의 범위를 물어봤나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수행평가의 범위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위 4개의 낱말 카드를 활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수행평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네, 부터까지는 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항상 어디부터가 먼저 나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네, 그랬더니 타이슨이 알려준 유키한테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4번입니다. 낱말을 따라 써봅시다. 총 단어가 3개 나와 있는데요. 단원, 정리, 준비.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학 수행평가가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 여러가지 물질의 성질을 배웠죠? 미니북을 만들어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색연필과 사인펜을 준비하세요. 네, 단원, 정리, 준비. 잘 써봤나요?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의 문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나봐요. 기역은 기역끼리 한 단어, 니은은 니은끼리 한 단어, 디귿은 한 단어지만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장이 산에 갈 기억은 다 했니? 산에 갈 때 뭘 했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거의 다 했어요. 모자와 물을 챙겼는데 더 필요한 땡땡 물은 없나요? 엄마가 도시락은 챙겼단다. 출발하자.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가져다 놓는 것.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네, 준비입니다. 준비. 산에 갈 준비는 다 했니? 네, 필요한 준비물은 없나요? 이와 같이 완성됩니다. 다음입니다. 촌푸 뭐하고 있어? 배운 내용을 니은 하고 있었어. 그랬구나. 배운 내용을 이렇게 공책에 니은 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다. 앞에만 보면 되돌아보고 있었어 혹은 복습하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를 보면 이렇게 공책에 괄호, 공책에다 무언가 했다는 거겠죠. 공책에는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이 쓸 때 어떻게 하냐. 네, 바로 정리입니다.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쓰는 것. 이런 걸 정리라고 합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 정리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다. 이처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니? 그랬더니 영어요. 영어 시간에는 한 디귿이 끝날 때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해서 좋아요. 네, 영어 시간에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내용을 묶어놓은 학습 단위. 바로 단원이라고 합니다. 단원. 영어 시간에는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해서 좋아요. 라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6번. 수행평가를 볼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따라 써봅시다. 잘 생각해보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요.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네, 평가를 할 땐 집중해서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7단원 책을 읽고 난 후에서 1차시 이어진 내용 상상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